안녕하세요.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그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금 애니어그램 심리 상담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 그 책을 번역하신 그 주혜명 교수님의 자아초월 상담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어요. 그 과목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수용 전념 치료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그 마음 챙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과거에 그 다놀드 명상을 10년 이상 이제 하면서 명상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리고 명상 이런 것들은 정말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거의 저는 같은 단어라고 봐요. 마음 챙김이라는 뜻,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고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결국 명상을 통해서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깊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애니어그램이 합쳐지게 되면 아주 또 파워풀한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볼까요? MBSR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 이게 이제 조금씩 용어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MB하고 그 다음에 뭐 코그니티브 세라피 하면 이제 인지치료 뭐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널리 알려진 건 바로 이 MBSR 덕분이죠. 마음 챙김에 기초한 그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이제 여기서 이 마음 챙김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이라고 보면 돼요.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이 MBSR에서도 보면 이 바디 스캔에 대한 거를 좀 중요시 다루거든요. 이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내 몸 상태에 여기에 딱 집중해서 말을 하면 돼요.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랬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해서 이렇게 지금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알아차림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란 건 지금 현재 상태, 그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어떤데? 어제는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은 어떤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데? 음.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기 전에는 어땠고 지금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마음이 어땠고 몸을 움직이고 나니 또 마음은 어떤지 이렇게 순간순간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존 카바진 박사가 이제 창안을 했는데요. 197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많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숭산 스님인가요? 아마 그 스승이죠. 숭산 스님이 스승이에요. 이 존 카바친 박사가 제자입니다. 숭산 스님의 제자. 그래서 이런 동양적 그 사고, 철학 이런 쪽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죠. 결국 이 마음 챙김 기반 프로그램 MBSR이라는 것은 그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인 그 마음 챙김과 그리고 서양의 그 첨단 의학인 그 행동의학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의학이라는 것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동의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지치료에 있어서의 제3 동향
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그 수용 전념 치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용 전념 치료법도 이 마음 챙김 그리고 행동의학이 합쳐진 그런 개념에서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완화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죠. 마음 챙김이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순간순간의 알아차림. 그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이제 이 MBSR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또 공식적인 명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정좌를 하고 어떤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이렇게 그 바디 스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캔하는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느껴보는 거죠. 머리의 느낌, 목의 느낌, 어깨, 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들까지 손과 발, 여러 가지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도 느껴볼 수 있고요. 그 아픈 부위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명상을 통해서 명상에 대해서 체험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이렇게 뭐 우리가 음악 틀어놓고 명상 센터에서 명상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일상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는 비공식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마음 챙기기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설거지가 최고의 명상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산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묵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은 명상법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 상태를 느껴보는 것,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또 반응할 때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아차림의 연속이 되면 그것은 다 비공식 명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그런 어떤 사고,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명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막 내가 괴롭혀질 때, 이때 나의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상의 그 한 과정들에 속하는 겁니다. 이 MBSR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체는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 마음을 보는 거고요. 또 마음은 또 몸의 상태로 드러나는 거죠. 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아픈 것도 마음의 문제가 많죠. 우리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말하잖아요. 시민성. 마음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 부러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원인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치료하면 낫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외상 치료의 그 외의 것들은 보면 시민성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그런데 몸의 그 상태는 결국 마음의 반영이고, 그리고 또 마음이라는 그 자체도 몸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바른 자세를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바르게 되지 않아요? 목소리를 정갈하게 한다든가, 마음을 어깨를 딱 펴고, 바른 자세로 앉고, 이런 것 하나하나, 이런 신체 하나하나가 결국, 마음과 연결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신체는 마음의 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신체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결국 마음 챙김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떤 자세에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뭐 기지개만 이렇게 기지개만 펴주셔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때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푸시업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환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우리가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심란할 때 하면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청소예요, 청소. 이렇게 내 책상부터, 내 주변부터, 그리고 어떤 밀린 청소들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뭐 거실도 청소하고, 이불도 좀 털고, 뭐 이런 식으로 작은 행동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에 그 지금 내가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그 가 있는데 그거를 이 주의를 집중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떤 과거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되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떤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주의를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 챙김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어그램과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선은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몰라도요, 어떤 상담이나 코칭을 하는 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사람은 보통 그 세 가지에 이제 보통 집중을 많이 해요. 첫째는 이제 나 자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고요. 자기, 타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황이에요. 나와 타인 그리고 이 상황 이 세 가지에 우리는 주로 집중을 하는데 이 집중이 나와 타인과 이 상황을 전체를 다 바라보게 되면 좀 더 객관적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런데 그 힘든 내용을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나한테 꽂혀 있어. 뭐 4번처럼. 4번처럼 나 자신에게 꽂혀 있어. 타인이나 상황은 보지 못하고 자기한테만 이렇게 집중돼 있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게 만들고 타인을 보게 만들면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타인만 봐. 뭐 예를 들어 2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필요와 요구만 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못 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말하자면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너는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너의 욕구도 모르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못 본다라는 거죠. 2번 유형 입장에서 타인의 필요와 욕구만 쳐다보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되는 이럴 때 이제 이런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통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러면 3번은 감정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감정을 왜곡시키죠. 말하자면 감정을 잘 개발해서 쓰지를 않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기능과 본능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게 되면 이 3유형 입장에서는 주로 상황을 주로 봅니다. 상황에 맞게 그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잘 변화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유형 입장에서 자기도 놓치고 타인도 놓치게 되면 그냥 이 결과, 이 어떤 성과에만 집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유형마다 어떤 장단점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올 거예요. 행동 패턴이 나올 때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도와주는 거죠. 자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또 타인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 상황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제 두 가지 조합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나와 타인만 생각하고 이 상황은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는 나와 상황만 보고 타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인과 상황만 있고 나는 돌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이고 명상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번부터 9번 각각이 그리고 또 이 보시면 8번, 9번, 1번 이 장형 중에서도 보면 이 9번 같은 경우가 본능 중심에 있지만 본능이 가장 그 미개발된 그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약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의 어떤 성장을 도와줄 때 본능 중심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개발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형인데 본능 중심으로 주로 많이 본능 센터를 쓰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머리 사고 중심의 이 에너지를 가져다가 많이 섞어서 쓰죠. 8유형 입장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된 것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감정센터예요. 그래서 이 8유형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면 이분의 그런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반대로 뭐 이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 유형은 여기 이제 감정센터에 있으면서 본능센터와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잘 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 감정센터에 온전하게 그 감정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왜곡시켜서 이 감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행동을 연결하죠. 그래서 뭔가 자꾸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이 사고센터가 가장 멀리에 있죠. 그래서 사고센터가 좀 미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좀 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준다면 이 유형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와 타인에 대한 부분은 잘 집중하는데 이 상황 판단하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객관적인 시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준다면 이 유형의 성장에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다른 유형들도 보면 자기 그 감정 그 사고 센터다 그러면 사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미개발된 그런 센터들로 인해서 나와 타인과 상황 중에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그 알아차리게 도와준다면 상담자나 내담자로서 서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애니어그램을 활용해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